여러분 제가 별지 나눠드린 거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49번 하고 50번 보세요. 49번까지가 2015년이에요. 그전에는 청원서도 뭐 내고 뭐도 내고 계속 쭉 했어요. 그런데 49번이 2015년인데 50번이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015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주니까 약간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공무원들 만나보면서 느낀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10년 동안에 공무원들 다 바뀌고 삼성동에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청원도 놓고 뭐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 결정권은 결국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는 거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재규님이 나서주셔서 청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게시판, 시의회나 구의회 게시판에 저희가 민원 넣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다른데 세곡동이었나요? 어디는 지금 종사장되고 재개발하는 데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집단적으로 거기에다 올려요. 개인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막 세곡동 치면 막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된다. 김종성님이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동의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조를 짜든 뭐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우리 이 10년 공백을 지금 빨리 채워야 된다. 지금 공무원들 몰라요. 삼성동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막 저희가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움직일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혼자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내용을 거기에다가 민원이나 청원을 넣을 정도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쓰실 수 있으면 쓰시겠지만 만약에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즘 AI만 돌리면 조금씩 바꿔가지고 쫙 나오거든요. 요 버전으로 10개 만들어도 20개 만들어도 하면 금방 쫙 나와요. 그럼 제가 그걸 보내드리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올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내용은 얼마든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아이디 만들어서 올리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본인이 못하시면 그것까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녀분한테라도 부탁하셔서, 자녀분이 써줄 수는 없잖아요. 내용은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랑 비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드린 내용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올리시는 것만 해서 우리가 조를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책임지고 가서 올리기,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다들 동의하시죠? 네, 우리 10년 공백 해야 되니까 요거 단톡에다 제가 의견 내면 다들 막 같이 동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안 오신 분들 계시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요 다음 내용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오시기 전에 동영상 보고 꼭 보고 오셔라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 보고 혹시 질문, 의문사항 있으셨던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영상 보고 괜찮아요. 저도 진짜 저는 일종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도 9월 1일날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전혀 모르시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나 이거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 뭐 말씀해 주시면 저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동영상 안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9월 1일의 권소진의 입장으로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쫓아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 자료 중요합니다. 요거 3장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쓰고 구청에 컨펌 받고 또 쓰고 또 용역업체 또 확인받고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장밖에 안 되지만 매우 공이 들어간 자료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 지루한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성일동 재개발 가능 사업 검토 및 비교 분석 자료. 맞아요.
우리 동네에 도대체 옛날부터 저 아버님이 물려주실 때부터 야 거기 노른자 땅이야 금방 재개발될 거야 그런 생각 언젠데 자 그러면 우리 동네가 도대체 재개발이 될 수는 있는지 되기는 되는 건지 이런 거 한번 꼼꼼히 따져봤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알려드리기 전에 이 별표로 전문가 자문 및 기타 자료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이기는 하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법 따로 있고 현황 따로 있고 막 이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오류가 없도록 자료를 만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여기 자료에서 다르게 발견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확인해서 반영하고 단톡에 공유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지역 현황은요. 아까 이재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론 일종이 아닌 분들도 여기 혹시 이종 분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다 답답한 일종들만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저희 동네는 일종 전용 지역, 주거 지역이 줄을 이루고 있고 완전 노른자처럼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끼리 뭘 하려도 할 수가 없고 일단 일종 문제가 풀려야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용적률 100%입니다. 네, 용적률 100%인데 문제는 2001년 원래는요 옛날에는 일반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2001년에 정부에서 세분화하면서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쫙 나눈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도 쫙 세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용적률이 150%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50%에 맞춰서 집을 다 지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2001년에 정세분화가 되면서 우리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면서 용적률이 100%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용적률 50%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걸 알게 되면서 이거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그때 서울시 전국적으로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0% 용적률에 맞춰서 지어진 집에 살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100% 용적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아무리 쓰러져 가려고 해서 얘를 허물어도 다시 똑같이는 못 지어요. 왜냐면 옛날엔 150% 용적률이니까 예를 들어 3층 지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0% 용적률이니까 2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노후돼도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법 규제가 너무 이렇게 100%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 이 규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단톡에서 우리 신속통합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역세권 하면 안 돼요? 막 의견도 막 주시잖아요. 그 의견 제가 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게 여기 자율준 2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단톡에서 나온 내용들 쭉 있는데 일단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이런 것들은 모두 법적 용적률에 따라 그러니까 법적 용적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용적률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하려면 100% 용적률 안에서 지어야 돼요. 그럼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죠. 우리는 지금 이미 150에 살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안 돼. 법적 용적률대로 하는 건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 자, 단톡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신 게 그 다음 줄 신속통합 재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도심 복합개발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건 막 용적률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전용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균님이 우리 전용을 빼야 된다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1종 전용, 2종 전용 다 못해요. 전용자가 붙어 있으면 못해요. 왜냐면 여기는 그 공지문에 공지문에 아예 전용 주거 지역과 뭐 그린벨트 지역 이런 거는 제외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서울시역 확인을 하니까 원래 재개발에서는 우리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재개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받쳐줘야 되고 노후도는 우리는 끝장나죠. 우리 노후도 엄청 그건 자신 있잖아요. 노후도는. 네, 근데 뭐 큰 도로랑 인접해 있느냐 아니면 필지가 아주 너무 작아서 살 수가 없느냐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전부 그 달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필지 가지고 사는 길도 없고 그런 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당이 안 되고 딱 하나 연면적 노후도가 몇 프로 이상 될 때 그거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데 그럼 법적으로 한번 우겨볼 수 있잖아요. 야 우리 노후도는 되는데 재개발 좀 어떻게 해줘라고 우겨보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법적으로는 재개발이라는 항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 재개발로 전면 다 하고 있다.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한대요. 법적으로 있지만 안 하고 신속통합만 한대요. 근데 신속통합에서는 어때요? 전용은 제외. 전용이랑 그린벨트 다 제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발 사업에서는 거의 그린벨트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용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찾은 게 밑에 있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욕심이고요. 도전해 볼 만한 것. 네, 두 개를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단톡에서 더 이상 신속통합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란스럽기만 하고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 다 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간편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아타운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지구 단위 종상향 후 신속통합 재개발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쵸? 요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지구 단위 시작. 지구 단위 계획 종상향 후 신속통합 재개발. 이게 무슨 소리? 아까 신속통합 안 된다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용인 이상 신속통합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면 종상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세워서 일종 일반으로라도 한 단계만 올라가도 일종 일반이거든요. 그러면 전용자만 빼면 어쨌든 신속통합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인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단위 계획도 우리 지난 추진위원회에서 대한토지신탁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이거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그렇지만 얘기 듣기로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막 여론이 받쳐주고 우리 막 청원서 내고 막 민원 내고 하면 혹시 생각보다 쉽게 풀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이 세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그 후에야 가능한 게 신속통합 재개발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동영상 보신 분, 동영상 보셨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동영상에서 그 이항숙 맞죠? 이항숙 부의원이 맞으시죠? 네, 이항숙 부의원이 그 공무원 두 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이 도시환경국장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이 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두 분이었나요? 네, 과장 먼저 했지. 과장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작전 답변. 그다음 나중에 모아타운 하다가 왔다는 사람이 도시환경국장 아니었나요? 네. 그쵸, 도시환경국장이죠. 자, 그때 제대로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도시환경국장은 자기가 그분이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담당하는 과장이었대요. 최근에 강남구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타운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모아타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보겠다. 그 동영상에서 얘기한 도시환경국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국장은 거기서 뭔 소리를 했냐면 요거 지구단위 계획 시범사업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양쪽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양쪽 다 우리는 뭐가 될지 모르니까 양쪽 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쪽 다 공무원들을 어쨌건 도와주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니 저희가 지금 섣부르게 이거다 선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모아타운과 지구단위 계획 종상향 후 신속통합 재개발인데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종상향이 된 이후에는 신속통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넓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속통합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일단 일반 종상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일인 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와 모아타운과 비교 검토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신소통합 쪽으로 자세히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쓸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신소통합 쪽은 지금 자세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요. 그 모아타운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옛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좀 노후된 집들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정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대규모로 하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네. 그래서 모아타운은 용도 지역 이제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씀은 이따가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용도 지역 상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도 지역 상향이 뭐냐? 1종이냐, 2종이냐, 전용 주거지냐, 일반 주거지냐, 이거를 용도 지역 상향이라고 하는데, 자, 맨 뒷장을 한번 보실게요. 맨 뒷장의 표로, 이거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아는 정도 수준으로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자, 표 3-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표 안에 맨 윗줄이 1종 전용 주거지역, 밑에 줄이 2종 전용 주거지역, 그 밑에가 1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종 상향 순서예요. 이게 한 단계 상향하면 다음으로 가고, 한 단계 상향하면 다음으로 가는데, 우리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죠. 우리가 맨 바닥이에요. 옛날로 치면 노비예요. 노빌. 천출도 이런 천출이 없어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1단계 상향하면 뭐가 돼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 상향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2단계를 상향해야 전용자를 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한 단계 상향해봤자 2종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그거는 여전히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2단계를 상향을 해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용자를 떼야 된다. 혹은 우리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라도 돼야 된다. 그래서 청원서를 처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재교님이 쓰셨다가, 왜냐면 이거라도 되면 뭐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지르는 거 그냥 한 단계 더 높여서 2종 일반으로 지르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안 해주겠으면 하나 깎아서 1종 일반이라도 해줄까 싶어서. 네, 그런 상황이에요. 요 순서도는 아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이요. 근데 이게 국토계획법이 있고 서울시 조례가 있어요. 원래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50에서 100인데 서울시 조례에서 100으로 정해졌어요. 이건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런데 2종 보세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원래 국토법에서는 150까지나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조례로 120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서울시니까 어쨌든 서울시 법에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시행령 보실 필요 없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우리 용적률을 계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1종은 100.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용적률 100까지밖에 못 짓는다. 한 단계 올라가봤자 120. 한 단계 더 올라가면 150. 그래서 2종 일반이 되면 200% 용적률로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200% 용적률을 가려 그러면 지금 3단계를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꿈 같은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일단 가능한지 여부부터 모아타운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여기 지금 다 녹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걸 녹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AI에다 탁 넣으면 회의록이 착 나옵니다. 제가 회의록 너무 잘 만들어서 놀라셨죠? 그래서 이게 여기 안 오신 분들도 회의록을 통해서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녹음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 상향 맨 첫 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용도지역 상향에서요. 모아타운은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2종 일반에 준하는 용적률입니다. 아까 2종 일반이면 몇 단계 상향인지 기억나세요?
3단계상,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그럼 지금 원래 아셨어요?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시고? 제가 진짜 잘 가르치죠? 네. 제가 원래 제가 교육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 자신 있어요. 이게 제가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잘 하시니까. 자, 이중 일반에 준하는 용적률이면 200%예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200%로 한정하고 있는데 국토법에서는 최대 250%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환경국장이랑 서울시에서 같이 모아타운 용역을 했던 용역업체 사람을 원래는 우상범님이 먼저 만나셨어요. 우상범님이랑 그 강남구청 도시환경국장이랑 그 다음에 그 용역업체 대표랑 만나서 250% 용적률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우상범님 그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너무 허황되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랑 이재균 님도 끝끝내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업체도 만나보고 강남구청이랑도 확인하고 해본 결과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아타운은 저희가 기존 재개발은요. 뒤에 다음 장 보실게요. 자, 재개발은 오른쪽 지구단위 계획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 법률에서는 상향이 자 1종 전용 다음은 2종 전용이야. 2종 전용 다음은 1종 일반이야. 이렇게 순서를 쫙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한 단계 상향하느냐, 2단계 상향하느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요. 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한 단계 상향이냐 2단계 상향이냐 이런 개념으로 계산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그 관리계획에 그냥 그 법에서 국토법에서 허용하는 250% 선에서 예를 들어 관리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통과가 돼. 그럼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법으로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 모아타운 하는 그 환경국장이나 용역업체에서는 모아타운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강남구청에다가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을 받았을 때 주무관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단계 종상향인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 그게 설레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또 설레가 없다고 하니까 나 또 막 알아봤죠. 확인하고 여러모로 확인을 한 결과 결론은 뭐였냐면 설레가 없어요.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3단계나 뛰어서 3단계나 뛰어서 한 설레는 재개발에는 물론 없거니와 모아타운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아무튼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설레가 없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계속 재개발 업무만 담당하던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아타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타운을 서울시에 시행했던 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나 그 같이 했던 용역업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때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 3종은 좀 너무 심했지? 그러니까 그 소리 뭐 3종은 너무 심했지? 그냥 2종 일반 정도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그냥 일단 뭐든지 질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종이든 뭐든 간 질러는 볼 수 있는데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부딪혀 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단계 종상향 정도는 모르겠지만 1종 일반까지는 어떻게 운이 좋으면 1종 일반까지는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단위 계획할 때 1종 일반만 돼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전히 이 부분도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 모아타운은
2종 일반을 목표로 하고 2종 일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계획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한 번에 2종 일반 절대 못 가겠죠. 1종 일반으로 어떤 식으로든 올려서 그러면 일단 전용자를 띄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이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신속통합 재개발 등을 통해서 종상향을 추가로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상향이 되면 아마 3종까지 못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2종 일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양쪽 다 목표지는 2종 일반이에요. 맞죠?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을 통해서 2종 일반을 일단 넣어보고 되든 안 되든 법으로는 일단 허용을 하니까.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든 1종 일반이라도 만들어서 신속통합 사업이든 뭘 하면서 한 단계 종상향을 해서 2종 일반을 만들고 둘 다 우리 목표는 2종 일반이에요. 그러면 2종 일반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성이 좋고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유리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물론 가능성도 타진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거 정리를 해본 게 다음 용적률이에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 지식이 짧다 보니까 용적률만 가지고 밖에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단편적인 계산. 어쨌든 집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가 수익률하고 직결될 테니까. 근데 그게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조합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조합원 수가 많지 않잖아요. 동네가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합원 수가 작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수익성은 날 거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적률 보고 이거 도저히 수익성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는 하던데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은 용적률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용적률은요. 모아타운에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진짜 어려워요. 헷갈리실 거거든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상 드려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 네, 해야 하면까지 읽을게요. 시작. 1차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인 50% 용적률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면. 자, 모아타운을 하면 우리가 원래 100%잖아요. 억울하지만 우리 100%잖아요. 그게 2종 일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200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용적률이 얼마가 올랐어요? 100이 오른 거죠. 100이 오르면 오른 거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올랐으면 50%는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임대주택은 우리가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 수익성, 왜냐면 일반 분양을 하고 팔아야 우리가 수익이 남는데 임대주택은 그냥 내주는 거니까 우리 수익에서 까먹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으로 나가는 거 없는 셈 쳐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200% 올라가더라도 50% 용적률은 까먹는다. 그럼 우리는 150%만 우리가 용적률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한 용적률 250까지 아까 국토법에서 2종 일반은 200에서 250으로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 200까지는 올라가는데 올라간 것의 절반을 기부채납하면 돼요. 임대주택으로. 그런데 이제 200에서 250 최대 상한 용적률까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 세대수의 20% 엄청 많죠. 총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돼요. 이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남는 것도 없을 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하나도 안 남겠다. 이거 도저히 수익성이 나겠냐? 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모아주택은 관리계획이라는 게 되게 절대적인 힘을 갖더라고요. 관리계획만 유리하게 잘 만들어서 일단 통과만 시키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법의 규제나 이런 게 막 엄청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성 높이는 방안을 얘기를 해준 건데 이거는 저는 그냥 희망회로를 돌려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대로 안 될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 관리계획 시 현황 용적률. 우리가 원래 150% 살고 있는데 100%에서 시작하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조율을 하면 조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서 원래는 우리가 200%에서 50%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25% 정도로 조율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해봐야 알죠.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증가분에서는 2차 증가분 아까 그거 있잖아요. 총세대수의 20%. 그러니까 용적률 200에서 250으로 50 올리기 위해서 총세대수의 20%를 우리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거 너무 크다. 라고 했더니 그게 커뮤니티 시설을, 우리 커뮤니티 시설 원래 우리 아파트 사람만 써. 이런 커뮤니티 시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요즘은 동네 사람 다 써도 돼 라는 개방형 커뮤니티로 하는 경우에는 그걸 공공시설로 인정해줘서 그만큼 임대주택 의무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건 약간 이건 뭐 그렇게는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나중에 전문가한테 들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한대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거 아시겠죠? 모아주택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용적률만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200 뺐는데 거기에서 50 내놓고 그 다음에 250 뺐는데 총세대수에 20 내놓고 너무 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막상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상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고. 네, 자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우리가 막 청원서도 넣고 막 지금 뭐 우리 청원서 4군데 갈 거거든요. 서울시의회, 강남구의회,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이렇게 4군데 갈 거예요. 구청장은 그냥 뭐 보내면 되는데 구의회나 시의회는 의원이 도와줘야, 의원 이름으로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원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양숙 의원은 도와주기로 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본격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놈의 김길령 시의원이 제가 연락을 여러 번 했는데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제가 그 김길령 시의원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어제 제가 톡에 올렸는데 주민센터 앞에 고동진 국회의원 이름 앞으로 현수막이 걸렸잖아요. 네. 뭐 40년 노후주택 뭐 어떡할 거냐 막 엄청 생각해주는 것처럼 그러길래 제가 반가워가지고 전화했잖아요. 이거 혹시 우리가 청원도 넣고 막 했으니까 혹시 그걸 들었나 싶어가지고 전화해서 이거 혹시 우리 동네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서울시장에서 서울시 전역에 다 일괄 내려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약이 올라요. 지금 40년 된 주택 코앞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난다고 지금 사람들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거 우리 청원서 내달라고 김길령 시의원한테 연락도 했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전화도 자꾸 돌린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 밑에다가 현수막 바로 밑에다 걸겠다 했어요. 말로만 하는 정치 필요 없다. 뭐 그렇게 건다. 진짜 저 걸 생각. 왜냐면 저희 너무 감사하신 이상랑님과 그다음 이상랑님이 1회차 때도 찬조금 15만원 주셨고요. 이번에도 찬조금 10만원 주셔서 이상랑님이 주신 돈 25만원이 지금 정립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왕종님도 또 10만원을 주셔서 돈이 막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도 있는데 이걸 현수막 당장 만들어서 걸어버릴까?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아까 통화를 했어요. 이상랑님한테 아무래도 주신 돈으로 제가 현수막을 걸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 고동진 국회의원이 어쨌거나 시의원, 구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 고동진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려가면 김길령 시의원이 완전히 모른 척은 하지 못하겠지. 이런 전략으로 일단 고동진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았고요. 근데 그거를 그쪽 대답을 기다리고 원래는 현수막을 걸라 그랬는데 제 생각엔 그 현수막 밑에 우리 현수막을 걸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홍보자료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발빠르게 현수막을 걸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 우리가 청원서도 넣고 아까 시의회, 구의회 우리 돌아가면서 막 자식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뭐 민원 넣고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지구단위 계획이 정말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의 희망은요. 그 서울시가 용역을 서울시에 우리와 같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27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 어떻게 할 건지 서울시에서 연구 용역을 줬대요.
그래서 그게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온대요. 늦어도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 결과에서 시범 지역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혹시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쪽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뭐 하나 참 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쪽 다 지금 다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된다는 전제하에 희망을 가져보면 2종 일반, 1종 일반으로 일단 지구대 단위 계획이 됐잖아요. 그거는 그냥 된 거기 때문에 기부 체납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럼 150이 일단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재개발을 통해서 2종 일반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200%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역을 상향했을 때 10% 이상 토지를 기부 체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모아타운은 주택을 기부 체납해야 되니까 그거는 집을 지어서 하는 건데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거는 조금 되게 리스크가 큰가 봐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국토법에 10% 이상 토지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 그 다음 이것도 원래는 15%였는데 지금 10%로 완화됐고요. 그다음 법적 세대수의 15%, 그리고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상한 용적률까지. 이게 뭔 소리냐면 정비계획을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래 200에서 250%라고 정해져 있으면 200으로 했다가 거기서 50% 올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뭘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200%로 일단 계획을 세우는 조건으로 토지기부 체납 10%, 법적 세대수의 15%를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50% 추가로 또 올리려면 그 50% 올린 거에 대해서 50%를 그런 50% 올린 거에 50%니까 25%를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요건 아주 계산기를 잘 두들겨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내용만 정리해드리지 저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 정리해드려요. 그리고 예상 소요기간 넘어갈게요. 예상 소요기간은 관리계획 1년 관리계획 1년 정도, 모아타운의 경우 관리계획 1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착공까지 4, 5년, 막 조합도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4, 5년 정도 걸린대요. 이건 이제 주민들 간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완만하게 잘 갈 경우에 그렇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종상향하는 계획을 생각해봤을 때 일단 지구 단위 계획 세우는데 3, 4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착공까지는 또 10년에서 14년 정도 또 걸리고. 왜냐면 또 조합 만들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모아타운이 현격하게 짧아요. 모아타운은 한 5, 6년이죠. 최대. 관리계획 1년 포함이니까 모아타운은 4, 5년 큰 문제 없으면, 그리고 신도통합 재개발도 큰 문제 없을 때 10년에서 14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게 10년에서 14년도요. 지구단위 계획 포함된 거다. 착공까지 7, 8년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착공하는 데까지 10년에서 14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확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얼른 팔면 얼른 이렇게 여기 정리할 수 있으면 팔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정리가 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모아타운 쪽으로 더 관심이 쏠리겠죠. 왜냐하면 빨리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기회비용을 투자에 대비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하는 사람이라면 난 어차피 여기에서 평생 살 건데 죽을 때까지 살 건데 내가 여기에서 5년 만에 되든 10년 만에 되든 나는 상관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굉장히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조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자, 다음에 사업 면적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은요, 차 띄고 코 띄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가봤자, 지구단위 개발 사업도 기껏 가봤자 2종 일반이 최선일 것 같고, 모아타운도 잘 가면 2종 일반 갈 수 있고, 용적률만 봐서는 차 띄고 코 띄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차이는 사업 면적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는지도 개인 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아타운은 기준이요, 법적 기준이 1500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그 사업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그 공간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힘드세요? 괜찮으시죠? 제가 안 힘들면 해도 되죠? 네, 제가 안 힘들면 그냥 할게요. 저 뒤에 줘서 좀 크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뒤에 의자 갖고 많이 가시네요. 있는데. 앞으로 3명 오세요. 앞으로 맞아, 앞에 아니, 자리 저기 있어요. 의자도 앞으로 있고, 세고 저 뒤에도 오세요. 있고. 맞아요. 네, 이쪽으로 자리 있어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데 집중하느라 그런 거 못 챙겼네요. 이 앞에 앉으실게요. 네, 여기 앉으셔도 저 안에 되고, 들어가서 앉으셔도 돼요. 안에 들어가셔도 되고, 들으시기만 하시면 되니까. 네, 네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 오세요. 저 안에 들어가셔도 돼요. 네. 맞아요.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제가 할 얘기가 앞으로, 그래도 3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 너무 잘했어요? 네. 오,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저 이럴 때가 제일 보람 있어요. 네. 자, 그럼 사업 면접할게요. 우리가 지구 단위 개발 사업으로 그 구획을 정해놓은 구획이 5만 제곱미터가 맞죠? 5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하려면 모아타운은 최대 2만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몇 구역으로 나눠야 될까요? 세 구역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 이게 문제예요. 아파트 단지를 세워도 세 구역이 따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구역이 막 한 400세대 정도 나온다고 쳤을 때 내가 10년 기다렸는데 400세대짜리 아파트 갖자고 내가 10년 기다렸다. 이게 왜냐면 향후에 시세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아무래도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랑 400세대 아파트랑은 시세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대단지는 막 커뮤니티 시설이나 막 이런 것도 잘 만들 수 있는데 또 400세대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할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사업구역이 나뉜다는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통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설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래 기다려도 기왕 만드는 거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아타운 얘기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내가 모아타운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10년 안 기다렸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사업 면적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굉장히 갈 길이 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마지막. 그래서 이거는 제 기준에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준에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는데 여기에 안 나온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다 좀 보완을 할게요. 네, 제가 한참 부족한 수준으로 두 달 공부한 실력으로 만든 거라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네. 자,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일단 모아타운은 빠른 개발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안을 수립할 시 사업성 검토 후 사업 철회 가능. 요거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성 검토 후 사업 철회 가능이라고 했더니 구청 전화 왔어요. 이렇게는 자기는 안 된다. 네. 왜냐? 자기네가 생각하는 관리계획은 이미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가 안 나오고 조합이 안 생기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관리계획이 세웠는데 철회한다는 건 자기네 입장에서 엄청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자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법적인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계획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안을 수립한 후에 철회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 그거는 가능하다. 그러면 가로 열고 안이라고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안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계획은 법적으로 통과된 관리계획이 아니고요. 관리계획 안을 진짜로 우리가 이제 이동 일반으로 정말 나오고 뭐 용적률이랑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관리계획이 딱 수립됐는데 우리가 그거 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때 철회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향후 시세 형성에 불리함이 있으나 하나의 시공사 브랜드로 3개의 블록을 한다. 이게 뭐냐면 3개인데 3개를 동시에 진행하면 시공사를 한 시공사로 해가지고 이거를 겉에서 보기에 꼭 한 단지처럼 보이도록 요즘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용역사 말 얘기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달만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지하 주차장은 다 트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하더라도 3개 구역을 지하 주차장을 다 터요. 그건 법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도 그 각 단지를 특화해서 여기는 뭐 도서관, 여기는 헬스장 뭐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좀 같이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이렇게 봐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건 청사진일 뿐입니다. 다음에 지구단위 종상향후 신속통합 재개발인 경우에는 일단 지구단위 계획은 사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고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죠.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가능하며 커뮤니티 단지 같은 걸 시설을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 시세 형성에 유리하다겠죠. 네, 있습니다. 자, 제가 공부한 거는 여기까지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요. 그래서 그 구청 담당자가 요것도 자료 좀 넣어주세요 하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예요. 이게 뭐냐면 모아타운의 장점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그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원래 모아타운이 옛날 모아타운은요 요건이 지금보다 좀 까다로웠대요. 그래가지고 뭐 원래는 노후도가 60% 이상 돼야지 됐는데 지금은 50% 이상 돼도 되도록 완화를 시키고 제가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런 정치적인 되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막 굉장히 모아타운의 실적을 내려고 막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층수를 완화했는데 이것도 원래는 10층 이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평균 13층이라는 문항으로 바뀌었고 15층 이하라는 그 제한이 있었는데 제한을 폐지해서 지금은 층수 제한이 없다고 모아타운에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공부한 전부예요. 제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모아타운 하자는 막 주민들도 막 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하자는 주민들도 막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느 쪽에 치우치기가 너무 좀 제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쓰기는 했어요. 네, 근데 쓰기는 했는데 다만 하나 제가 이걸 쓰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이번 강남구의 담당자가 연락이 왔는데 SH공사에서 모아타운 사업성 분석을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일단 업체 말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SH에서 공짜로 사업성 분석을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제안서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모아타운 컨설팅,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에 동의한다는 동의를 20%를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모아타운을 하겠다는 동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모아타운을 하기로 하면 그때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모아타운 사업성 검토하는데 동의해요는 주민의 20%가 거기에다가 해주면 해준대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말로는 그게 단시간 안에 안 될 거다. 뭐 최소한 뭐 6개월 이 정도 걸리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도 방향이 어떻게 될지 나오려면 아까 서울시에서 낸 용역 결과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니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 그 사이에 손 놓고 있지 말고 모아타운 사업성 검토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봐야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다시 모여가지고 검토해서 또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SH공사에 한번 맡겨보시자고요. 네, 그거 원래 오늘 동의서를 받으면 좋은데 모아타운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선뜻 동의서를 만들어 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아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요거 동의서 어떻게 받을지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겠고